남편은 고액 연봉자입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돈을 버는 만큼 가정에 충실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신혼 때부터 늘 새벽에 퇴근하고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일하느라 늦는다는데 그중 절반은 술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독박 육아를 해왔습니다. 아이 키우며 저도 일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 모두 아이 곁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해 아이에게 더 이상은 못할 짓이라 결국 제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평일엔 단 하루도 같이 식사하는 날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주말마저도 한 주 걸러 골프를 치러 가니 아이도 아빠 얼굴 보기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골프 약속을 잡는 남편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아이가 8살인데 아빠가 한창 필요할 나이라고 설명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자기가 노느라 늦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 한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더 이상은 지치고 힘들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 한 명 양육비가 100만 원도 안 된다던데요. 남편처럼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한 남편인데요. 아내인 사연자는 지금 지칠 대로 지치신 걸로 보여요. 백수연 변호사님, 돈을 버는 것과 가정을 돌보는 일, 둘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돈 버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게요. 네, 가정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네. 이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연의 경우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못 이루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내가 이제 장시간 남편에게 좀 불만을 좀 갖게 된 거, 그리고 그런 아내한테 이제 남편이 신뢰를 주지 못한 게 결국은 이제 그게 불화의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연에서 나타나는 이 남편의 행동, 이게 지금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게 민법 840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그러니까 이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6호에 대해서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또 이제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사연의 경우에 보면 이제 사실 남편이 고액 연봉자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가족들한테 생활비 지급하면서 부양을 해온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가사나 육아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의 늦은 기가나 지나치게 잦은 술자리, 골프 모임, 그로 인한 양육 소홀이 정말 업무상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납득할 만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리고 아내로부터 양해를 구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뭐 부인이 가정과 양육에 소홀한 남편한테 이제 불만을 좀 토로하면서 가정에 좀 신경을 써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전혀 그 시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남편한테 좀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한 주 걸로 골프 치는 거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에 이제 해외로 골프 약속까지 잡는 부분, 과연 이제 우리 백 변호사님 마지막 얘기해 주신 대로 과연 남편이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지금 아이가 8살인데 지금 아빠하고
하루도 식사를 할 날이 없고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면요. 이게 둘이 함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는 단순히 이제 비용 부담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전부는 아니고요. 네.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양해야 될 의무는 사실 부모 모두한테 있고 그리고 또 부모는 협의에 따라서 서로 분담된 부모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부부 중에 어느 일방이 이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서 결국 부인의 경우에는 지금 일까지 그만두고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법원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혼인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 그다음에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 실제로 남편이 이제 경제적인 지원, 부양 책임을 다 했다고 해도 이제 자녀에 대한 보호나 양육에 공동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불신, 그러니까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상황을 좀 인지를 해서 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하고 불신을 좀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뭐 또 달리 볼 여지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주 양육자가 엄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이 엄마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궁금하신 게 양육비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남편이 지금 상당히 고액 연봉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는 사실 이제 부부 합산 소득에 맞춰서 이제 산정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평균 양육비를 부부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거든요. 네. 뭐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영업소득, 임대소득, 뭐 이자소득, 연금 다 포함하는데요. 이 사연에서는 이제 남편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양육비 액수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최고 구간 기준으로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부부 합산 소득의 최고 구간이 월 1,200만 원 이상인데요. 네. 그 구간에서 8세 그 자녀에게 필요한 평균 양육비는 약 231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인한테 다르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231만 원에서 대략 이제 전업주부한테 분담시키는 한 4, 50만 원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를 이제 남편이 부담할 걸로 그러니까 예상할 수 180에서 있는데 190만 원 정도군요. 네, 그 정도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양육비 산정 규정표상의 평균 양육비는 자녀가 둘인 경우에 자녀 한 명이 들어가는 평균 양육비를 그러니까 구한 경우여서 사연처럼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조금 더 가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가 주변에 뭐 양육비 100만 원도 안 되더라. 이거는 우리 지금 사연자분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 사안마다 사실 양육 환경, 교육 뭐 다 다르니까요. 사실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반화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고액 연봉자라고 하니까 사실 급여소득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다니는 회사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제일 쉬운 건 이제 급여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된다 그러면 이제 가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그 뭐 이익 명령 신청, 담보 제공 신청, 뭐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육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연은 이제 만약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양육권, 양육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사안인 것 같고 정작은 이게 지금 이혼을 해야 할 가정인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백 변호사님 이제 중간에 상담하실 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당사자가 부분이어서 아마 이제 사연 주신 분도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좀 드러나야 될 것이고 남편의 경우에 이제 유책 배우자 이혼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남편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입증이 되어야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또 백수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막시밀리안 해커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